그런데 이게 정말 표시가 날 정도로 건강의 신호가 켜지면 그때는 굉장히 중한 상태로 오게 됩니다. 이건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점점 안 좋은 패턴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런 최종 결과물이 간이 나빠질 수도 있고, 뇌에 치매 현상이 올 수도 있고, 비만이 올 수도 있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의 도구이 되게 됩니다. 술은 음식 중에 하나예요. 술과 가장 닮은 음식이 뭐냐면 바로 과당입니다. 우리가 술을 뭘로 만들죠? 대체로 와인은 포도로 만들고, 그 다음에 맥주는 밀이나 보리로 만들고, 막걸리 쌀로 만들고, 이런 것처럼 곡물이라던가 과일로부터 우리가 술을 만들거든요. 최초의 술도 과일을 쌓아놨더니 그게 자연 발효돼 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것처럼 술과 과당은 그 의미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알코올이라는 어떤 독성 성분, 그런 해독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술의 특징은 과당의 특징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인의 많은 질병 중에 주범으로 꼽히는 게 과당이잖아요. 설탕과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많은 식품에 들어가는 액상과당, 그런 것과 술은 동일한 걸로 보시면 되고, 술과 과당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중독성입니다. 우리가 탄수화물 중독, 설탕 중독, 과당 중독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술도 중독성이 있습니다. 알코올에 의한 알코올성 치매라든가 이런 간에 무리가 되는 것 외에도 그런 것과 같은 동일선상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중년이 돼서 전체적인 대사의 효율은 떨어지는데, 술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우리가 과당을 많이 섭취한 것처럼 지방이 축적되게 되고 대사들은 떨어지고, 또 술은 당연히 알코올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죠. 우리 몸은 이런 독성 물질들을 먼저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전체적인 다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때 필요한 에너지나 자원을 술을 해독한 데 써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른 부분들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겠죠. 이런 처리하지 못한 것들의 손상이 계속 데미지로 쌓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점점 안 좋은 패턴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런 최종 결과물이 간이 나빠질 수도 있고, 뇌에 치매 현상이 올 수도 있고, 비만이 올 수도 있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꽤 몇 개월 전이죠. 돌아가신 전 세계에서 최장수 노인인 할아버지의 건강 습관으로서 일과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할 때 반주를 한 잔 드시는 게 본인의 건강 비례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WHO에서 발표한 장수하기 위한 습관 중에 적당한 음주가 들어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한의학적으로 보면 술은 백약지장, 즉 백약 모든 약 중에 으뜸이고, 또한 백독지원, 100가지 독의 근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술의 양면성 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술이라는 건 우리가 딱 한 잔 마셨을 때 술이 들어가면 우리 혈액순환도 도와주고 긴장도 풀어주고 그런 효과들이 있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많은 병이 어디서 오나요? 스트레스에서 오잖아요. 스트레스로 인한 몸의 긴장, 심리적인 긴장 이런 것들이 많아 쌓임으로써 그것 자체가 우리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극복하는 시스템의 어떤 작용 중에서 우리 몸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거든요. 근데 적당한 음주는 그런 걸로부터 조금 풀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죠. 하지만 그것이 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도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종요법이라고도 하기도 하잖아요. 적당한 소량의 독을 우리가 먹으면 그것이 면역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독이 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중독이 되죠. 그러니까 중독으로 가면 안 됩니다. 술을 약처럼 즐겨야 돼요. 그래서 약주라는 의미를 쓰죠. 약으로 빚어서 약주가 아니라 술을 약처럼 마시는 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알코올을 분해하는 능력들이 다 다르잖아요. 내가 알코올 분해 능력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이런 긴장을 풀고 이완하는 것을 술에서 찾으면 안 되겠죠. 다른 다양한 방법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능력들이 갖추고 있다 하면 반주 정도, 그것도 하루를 마시면 이틀 정도는 금주하는 그런 생활의 지혜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순환을 개선하고, 이런 정도 수준으로 와인 한 잔에서 멈출 수 있는 절제력과 지혜만 있다면 술은 또 그만한 약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과 마찬가지로 먹었을 때 우리가 맥주 같은 경우야 술을 마시면 이렇게 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배부르다는 느낌을 느끼지만 우리가 과당도 우리 몸에 포만감을 주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는 것과 설탕을 섭취하는 건 달라서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계속 먹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술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술에 취하게 되면 우리가 술을 마신다고 하잖아요. 배부른 줄도 모르고 절제하지 못하고 술이 주는 거에 탐닉하기 때문에 중독 상태에 빠지게 되고 일단 중독 상태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그건 정말 치료해야 될 대상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요즘 이제 신문 기사들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중독까지는 아니어도 의존증, 습관성 음주에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음주 습관이 그런 쪽에 속한다고 한다면 조금 의식적으로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천천히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독하게 맘먹고 우리 담배 끊듯이 끊으셔도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 마시면 내가 적어도 이틀 2, 3일은 금주한다. 즉 주 2회는 넘기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술이라는 것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도구로 삼아야지 술에 내가 딸려가고 술을 통해서 내 어떤 일상의 스트레스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풀어내려고 술에 의존하는 그런 생각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분들을 볼 때 가장 좋지 않은 음주 습관 중에 하나가 다른 많은 성인분들이 이제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이제 늦은 밤이 되어서야 본인의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 본인의 시간을 즐기는 방법의 하나로 맥주 한 캔을 딴다던가 뭐 소주 한 병을 마신다던가 이런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이건 당장은 몸을 나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권투 경기를 할 때 잽을 한 대씩 맞잖아요. 잽을 1라운드 때 맞을 때 2라운드 때 맞을 때 그냥 툭툭 맞아요. 근데 10라운드째 가서 잽을 탁 맞으면 잽을 맞고 쓰러지거든요. 다운이 돼서 이렇게 잽을 계속 맞아서 쓰러진 권투 선수는 절대 일어나지 못합니다. 스트레이트를 꽉 맞고 쓰러지면 일어나요. 벌떡. 근데 잽으로 계속 그 데미지가 누적돼서 다운이 되면 일어나지를 못해요. 이런 것처럼 그런 습관적으로 계속되는 음주는 잽을 계속 맞는 것과 같습니다. 손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표시가 날 정도로 건강에 신호가 켜지면 그때는 굉장히 중한 상태로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괜찮다고 계속 드시지 마시고 음주는 분명히 절제하는 습관들을 가지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술을 마실 때 어떤 안주를 먹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튀긴 음식을 먹는다던가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먹는다던가 우리가 뭐 이렇게 단순 탄수화물, 열량이 많은 음식을 먹는다던가 또 자극적인 음식들, 가공식품들을 많이 먹으면요. 술도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처리돼야 될 음식이지만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 가공된 음식들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이제 처리 능력에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그럼 처리되지 않은 것들이 흡수되거나 몸 안에서 염증들을 자꾸 만들겠죠. 특히나 이걸 만약에 먹고 배부르고 술 취한 채로 잠을 잔다. 이건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술을 어쩔 수 없이 마시잖아요. 우리가 같이 모임도 있고 술을 마셔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술이 어느 정도 깨고 소화가 된 다음에 잠을 잘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뭐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술을 드시려면 낮술을 드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낮에는 우리가 활동을 하잖아요. 모든 기능들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술을 해독하는 기능들도 당연히 빠르게 일어나고 그 상태로 잠들 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주 후 수면과 같은 부작용도 막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유럽이나 왜 해외 가시면 낮에 와인 한 잔, 뭐 맥주 한 잔 이렇게 반주로 즐기는 문화들이 있잖아요. 낮 동안에 그렇게 마시는 음주는 취할 정도로 마시는 거 말고 그냥 반주, 약주 정도로 드신다면 그런 음주로 인한 피해를 좀 피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밤에 양껏 먹고 만취해서 잠에 드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수명이나 뇌의 건강을 그만큼 깎아내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꼭 피해서 술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술과 관련해서 뭐 좋은 안주는 뭘까? 뭐 이런 이야기들 하거든요. 그러면 신선한 채소들, 그 다음에 메추리알이나 달걀 같은 좋은 단백질원, 이런 것들이 좋은 음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술을 드시기 전에 가벼운 식사를 한다던가, 그 다음에 첫 잔은 좀 천천히 먹어서 우리 몸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다던가, 이런 음주 습관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먹으면 개운하다고 표현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콩나물국 같은 거죠. 콩나물 자체에도 숙취 해소 물질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우리가 먹어서 개운한 느낌들이 나는 것, 즉 몸 안에 있는 순환들을 활성화시키고 정체된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저는 숙취 해소에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술도 음식이기 때문에 저라면 술을 좀 내가 마셨다 하면 한의사니까 한방 소화제 같은 걸 드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빨리 소화를 시키고 속이 편해지면 어떤 숙취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혜를 발휘하시고요. 또 물을, 따뜻한 물을 좀 자주 마셔서 소변이 빨리빨리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거, 이런 것들도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도 많고 살다 보면 정말 술 한 잔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술을 또 잘 마시고 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술은 내가 어떻게 마시냐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술은 가치 중립적인 물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취하냐에 따라서 내 건강을 돌보는 데 득이 될 수도 있고 내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체가 돼서 술을 드시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술을 끌려가서 술을 마시지 않고 내가 절제하고 내가 필요할 때 내 건강을, 긴장을 풀고 순환을 좀 좋게 하고 기분을 조금 풀어지게 할 수 있을 정도, 그 수준으로 절제해서 마실 수 있다면 술은 저는 건강을 돌보는데 좋은 어떤 도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하고 또 절제하지 않고 늦은 시간에 마시고 또 나도 모르게 술이 괜히 생각난다, 이 정도가 되면 이거는 이제 알코올 의존 또 중독으로 가는 거거든요. 술은 중독될 수 있는 물질입니다. 이렇게 술에 중독되지 마시고 내 건강을 관리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술을 친구로 삼으신다면 저는 술에서 얻는 이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도 많이 먹으면 해가 될 수가 있고 나쁜 것도 어느 날은 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용하냐가 중요한 거지 술이 나쁘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롭게 술을 드셔서 건강하고 기분 좋은 삶을 살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